살아보자. 연애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아보자. 쟁취하자. 활동 모두 쟁취 시행. 국장, 우리는 지금 항의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지금 항의도 못하냐 이놈의 나라는. 동지 여러분, 어저께 연행 과정 중에 한 동지가 실심했습니다. 그리고 일렉으로 우리가 불렀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이놈의 경찰서는 그냥 경찰서로 차를 몰아갔습니다. 이것이 과연 인권 경찰을 표방하는 우리나라 경찰의 행태인가 정말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카메라. 카메라 뒤집어! 씨! 부셔버린다. 찍지 마라. 찍히라고. 여기까지 올라와. 저기서부터 쭉 막어. 예,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저희가 어제 것들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런 항의 방문과 기자회견조차 하지 못하게 정문을 막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여기에 왔습니다. 근데 기자회견을 시작하게 하고요. 또한 저들이 얼마나 지금 불법적으로 장애인들을 감금하고 아직도 저 안에 24명이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중증 장애인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지금 밥을 먹고 있는지 화장실에 가고 있는지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언제 나올지도 지금 미지수입니다. 저들이 과연 뭐를 잘못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네, 그러면 구하라 외치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보다 제도하여 자립사가 재창전! 충분한 제도하여 자립사 재창전! 자립사 재창전! 보정 생치 생! 자, 보정 생치 생! 자, 지금 즉시 전원 해산하세요. 중에 93명이 어제 연행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많은 동지들이 부상을 당하고 또 경찰차에 실렸을 때 거의 실신 상태까지 갔던 동지가 구급차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차를 출발시키는 경찰들의 인권 유린이 적나라하게 보여졌습니다. 또한 이 앞에 보이는 기자들까지 연행하는 그러한 오만 방지한 태도를 보인 것이 바로 이 종로 경찰서입니다. 가진 자들 편에 서서 뒷구멍에서 돈 쳐먹고 가진 자들 편에 서서 항상 그들의 권력만 유지시켜주던 이 경찰서를 우리는 분노로서 이겨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동지들이 연행되었습니다. 또 많이 다치고 또 끌려가는 과정에서 여성 동지들은 수치를 겪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또한 경찰서에
입감돼서도 그들은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누고 또 언어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장애인들에게 윽박지르면서 신문을 하는 그러한 만행들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저들이 자랑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투쟁들 끝까지 반드시 쟁취할 수 있도록 동지들께서 많은 힘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적 공동체 딸떨선딸 소장 유재욱입니다. 동지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그런데 어제 내가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은 저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무슨 나쁜 그렇게 죽을 때를 죽였습니까? 아니면 또 우리가 뭐 기부들 때 없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우리도 그냥 권리를 찾고자 천막 농성에 하는 중이었는데 이놈의 정행들은 법도 무시하고 우리는 무지막지하게 강제 탄압하고 강제를 연행했습니다. 아니 연행한 것도 그것도 모자라서 실시한 연행 과정에서 다치는 동료들도 있었고 실수하는 동료들도 있었는데 이놈의 정경들은 이놈의 미친 정경들은 무조건 연행만 하면 장대이다 최고다 이래 시켰습니다. 제발 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도 이놈의 새끼들은 기자회견 하려고 하는데 아니 기자회견도 하지 말라 뭐라 하지 말라 아니 이게 뭐 우리 당연히 보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방구석 처박기 이사도 맞습니까? 근데 실사도 처박기 이사도 맞습니까?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평생 살다가 그렇게 죽어도 맞습니까? 정경에 맞춰도 못 나오겠다. 인권단체 연석회의 대표해서 나왔거든요. 예, 뭐 어제도 저희 활동 보조인 제도를 요구하는 그 장애인 동지들과 일반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많은 분들이 연행됐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뭐 경찰들은 합법적인 법 집행을 하였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법 절차에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 거동이 불편하고 휠체어가 자기 몸과 같은 이런 분들이 그 경찰서에 온갖 편의시설이 돼 있지 않은 그런 곳에서 장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거기서 또한 지금 현재 24명이 현재까지 지금 유치장에 유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전혀 편의시설 없는 과정에도 하루를 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휘관들께서는 저희들을 불법 집회 시위 중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저희는 결코 불법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오늘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것이고요. 어제 연행 과정에 있었던 경찰의 불법 연행과 폭력 사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입니다.
이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니까 기자회견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후에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할 말들이 참 많은데 사실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포항에서는 포스코 노동자 하중근 씨가 경찰의 불법 폭력 집회 진압에 의한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직 그 원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진상 규명이 있는 과정에 있기는 하지만 작년부터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이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이런 경찰들의 폭력 불법 진압들이 갈수록 과격해지고 과잉의 진압의 논란에 있습니다. 민주노동의 당원인데요. 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좀 비켜주셔야겠죠. 이제 참여하시게 되신 거죠? 네, 저희는 민주노동당 종로구 지역 당원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여기 그 성남진단 문제가 물론 뭐 지역이 한정된 건 아니지만 그 종로 지역에서부터 좀 발언이 된 거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연대할 필요성을 느끼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당원 내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그 계속 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저희 종로구 지역 당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종로구 지역의 그 주민들과 함께 상징적으로 이 1인 시위를 갖다 좀 이렇게 계획을 해서 계속 그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는 어떻게 되신 거죠? 그 11시 5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대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매주 월요일은 저희 민주노동당이 이쪽 그 사수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좀 이렇게 그 심야까지 좀 결합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1인 시위는 그 오후 시간, 그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요쪽 여기로 뒤에 이렇게 휠체어 타신 분들이 한 발쯤 그러니까 이렇게 오고 막 이렇게 오면은 막 경계에서 이렇게 한 발만 빼. 이걸로 한 발. 아니 이분들이 뒤로 쓸 수 있게. 아 뒤에 쓰신다고? 뒤로 쓸 수 있게 좀 해. 우리 또 도로로 나가야 되잖아. 좀 번지고 좀 막아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 오히려 그냥 이렇게 짧게 쓰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맛있게 밥 에이. 먹고. 아 그럼 경찰이 보호를 해줘야지. 이게 뒤에도 쓰고 앞에 쓰고. 자, 조금씩만 한 발자국씩만 당겨주세요. 저쪽 옆으로 쓰세요. 에이. 진짜 밥 먹는 사람다. 일단 우리 직원들을 뒤로 좀 세우자고요. 예? 뒤에 쓰시고 저 위에 쓰시고 돌 뒤에 야, 쓰시면 조금씩만 돌 위에 쓰세요. 당겨주세요. 돌 위에. 돌 위에 쓰세요. 저기 다 뒤에 계시. 우리 입장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우리가 말씀드리겠어. 그게 무슨 입장이에요? 그걸 요구하니까 그래. 아 그런 게 무슨 입장인데? 아니, 우리는 종로 지휘받잖아요. 종로 사람, 분노선은 구청 얘기했어. 경찰서 지휘를 받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가 없잖아. 하루는 유치장에서 입감시키는 그런 과정들에서 많은 인권 침해가 일어나서 저희가 지금 59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것입니다. 예. 먼저 상황은 전국장애차별철폐연대,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영아인협회, 한국자립사센터협의회, 활동금융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이렇게 6개 단체가 그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을 만들어서 그 정부청사 앞에서 여성농성에 돌입하는 그 결의대회를 진행을 하고 바로 그 여성농성에 들어갔었습니다. 시정에 그 경찰들이 투쟁 경을 들어서 천막을 침탈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활동보조인을 먼저 연행을 하고 그리고 전동과 그 장애인을 분리해서 연행을 하는 그런 그 폭력적인 연행 사태가 있었고 그 이후에 각 그 15개 경찰서에 분산 배치해서 활동보조인이 없는 상황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그런 그 장애인들의 굉장히 좀 굴욕적인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이런 것들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오늘 59명의 그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4가지 그 정리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로 전동휠체로부터 중증 장애인을 강제적으로 일단시켜서 그 폭력적으로 연행한 부분인데요. 그 종로경찰서가 그 공권력을 이제 동원하여 그 연행 많이 비장애인과 그 장애인 갈등 없이 이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실제로 그 장애인에게 자신의 몸과 같은 휠체어를 그 중증자 휠체어로부터 이제 장애인을 그 분리시켜서 그 연행해가는 마치 장애인이 무슨 짐짝인 것처럼 팔다리를 끌고 이렇게 연행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또 둘째로 장애인들 휠체어와 분리 상태로 장치가 이제 방치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실제로 이제 조사 이후 그 새벽 3시까지 전동 휠체어 도착하지 않아서 조사는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찰서에서 밤을 지새야 됐던 그런 장애인 동지들이 계셨고요. 이제 그 통령 연행에 이렇게 급하다 보니까 전동 휠체어 스쿠터는 그 소유자 누군지도 모른 채 그 진짜 말 그대로 짐짝처럼 트럭에 태워져서 15개 그 경찰서를 돌아가다 보니까 새벽 3시 넘어서까지 휠체어가 없어서 정말 꼼짝도 못하고 일반 그 의자에 앉아서 조사를 받아야 됐던 그 장애인의 몸과도 같은 휠체어에 대한 전동 휠체어에 대한 그 집착 취급의 그런 그 만행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규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아무런 페니솔도 없는 그 유치장 활동 보조인도 없이 그 장애인을 감금한 상태. 네, 이런 그 92명이 총 그 연행이 됐었는데요. 그 24명이 유치장에 감금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6명이 그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초중증의 장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 보조인 한 명 없이 그 감금하는 이런 그 사건들이 벌어졌었고요. 또 4번째로 분명히 그 연행 과정에서 언론사 기자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기자까지 취재팀까지 무차별적으로 연행하고 그 취재를 방해했던, 그래서 그 저희 경포차 위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끌려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 멋이 벗겨지고 그 차가 망가지는 그렇게 굉장히 폭력적으로 연행했던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저희는 분명하게 그 따져 물어야 되겠고요. 특히 그 RTV 그 다큐 드라마 다큐 프로그램 그 나는 장애인이다 제작팀 경우에는 분명히 그 영상 활동가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찰서까지 연행이 돼서 조서까지 쓰고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공동추진단은 그 경찰의 폭력 연행과 그 만행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며 지금 국무총리 앞으로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정치를 위한 면담을 요청해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답변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 연행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리고 경찰서에서 조서받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 게 있어요. 활동보조 서비스가 반드시 제도화돼야 된다. 이런 걸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경찰이 말입니다. 우리 경찰서가 활동보조인 한 명이 없어가지고 연행되고 풀어주는 사람한테 활동보조인 그를 좀 하라고 하면서 이미 풀어준 사람이 활동보조인 그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나오지 못한 그런 장애인 동지가 아주 굳건하게 내가 그냥 혼자 있을 테니까 나가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종로경찰서가 뭐 여러분들 당하셨다시피 이동권 싸움부터 해서 이런 어떤 뭐 폭력적인 연행이라고 할지 이런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는 늘상 싸워와서 저놈의 경찰서는 늘 저러니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싸워왔던 그런 힘들 모아가지고 이것이 분명히 부당한 처사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을 분명히 알려야 되고 다시는 이런 못된 짓을 못하게 우리가 힘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진정이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희망사회당 여러분과 함께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쟁취되는 그날까지, 제도화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하 최고위원님 모시고 연대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위원회에 진정을 냈어야 되는데 이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반복된 장애인에 대한 그 공권력의 폭력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닭장차에도 시급히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되겠다. 그리고 경찰서와 구치소, 교도소에 활동 보조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되겠다. 그런데 과연 중증 장애인이 경찰서, 교도소 갈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연행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연행한 것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중증 장애인들을 격리시켜 놓았습니다. 이제 목소리를 조금 내려고 하는데 수족이나 마찬가지인 휠체어까지 빼앗고 무차별 폭력 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정부가 장애인 정책을 하겠다고 하면서 활동 보조인 제도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고작 105억 예산 편성해서 그것도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하고 나이도 한정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장애인의 문제를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는 입장, 그 관점에 있지 않은 이 전시행정을 공권력이 이렇게 비호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작에 했어야 할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렇게 제소가 있기까지 공권력의 폭력 사태가 계속된 것에 대한 입장이 먼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정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서 더 이상 공권력의 인권 침해가,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침을 가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장 중에 한 분이신데요. 집행위원장 맡고 있고요. 네, 박김영희입니다. 새삼스러운 바가 아니죠. 우리가 연행되는 게 참 이동권 투쟁, 아까 신석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동권 투쟁, 그리고 4.20 장애인차별척결 투쟁의 날, 그리고 활동보조 제도화 서비스 위해서 또 했던 여러 가지 그 투쟁 속에서 연행되는 건 한두 번이 아니니 이번에도 또 이렇게 연행되는 거는 뭐 당연지상가 보다, 경찰로 오는 거는 당연한 건가 보다, 우리 이렇게 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것이 사실은 장애인이니까, 내가 장애를 가졌으니까 그냥 참고 살고 집 밖을 못 나가 살고, 그리고 교육을 못 받아 살고 노동을 하지 못해 살고 활동보조인이 없으니까 그냥 쭈그러져 사는 것이 그냥 당연하겠거니, 이렇게 사는 게 맞겠거니 살아온 것과 참 마찬가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종로 경찰서에 우리가 연행당하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도 갖춰지지 않는 유치장애 하루 내지 어쩌면 이틀을 잘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을 당연하게 바라오는 맥락과 참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유치장 들어갔으니 그냥 이렇게 참고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유치장인데 장애인이 왔으니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니까 그냥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것도 조건이 안 돼 있는 곳에 이렇게 있는 것이 당연하겠거니 하고 참고 지냈던 것들을 오늘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겠다고 우리는 진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 유치장에 이번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이동권투쟁 지난 한 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만 유치장에 처음 들어갔는데요. 처음 가자마자 내려지는 것, 아니 처음에 가기도 전에 우리가 그 특장차에 연행될 때부터가 시작됩니다. 전동 휠체어에서 몸이 따로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참 무력감을 따라 느끼지 않습니까? 내 몸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에게 손에 의해서 그냥 옮겨지고, 그리고 그것도 옮겨지는 것이 안전하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불안전하게 그만 떨어질 것 같이 바닥에 내동댕에 쳐질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여경들이 저를 연행하게 됐는데요. 여경들이 3명인가 4명인가 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다리를 들고 또 한 사람은 팔을 들고 또 한 사람은 허리를 들고 뭐 이러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특장차 계단 올라가는데 한 사람이 힘이 빠졌어요. 여경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바닥에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형사들이 쫓아와서 저를 받쳤고, 그래서 겨우 연행돼서 올라갔습니다. 특장차에 들어가서 의자 앉는 순간에 이 의자들이 또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구석에 가서 앉아야 됐습니다. 창문 쪽으로. 근데 혼자서 창문 쪽으로 옮겨 앉을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여경들이 이리 들고 저리 들고 내 몸은 오른쪽으로 내 다리는 왼쪽으로 각자가 따로따로 놀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사람들의 외침소리에 가려졌고, 내 목소리는 내가 아무리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이미 들려지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발과 내 신발이 따로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내 팔은 어느덧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이 지나고 차에 겨우겨우 타고 앉아서, 그리고 안전벨트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 차가 급정거할 때마다 몸을 중심을 잡기 위해서 겨우겨우 서로서로 붙들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뇌변변 장애를 가진 장애 여성 한 명은 사실 자기 몸도 중심을 잡기 너무 힘들어서, 저도 제가 몸을 중심 잡기 힘든데 그 장애 여성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 안에 여경들이 있기는 했으나 다른 여경들은 또 중심을 잡지 못하는 장애 여성들을 붙드느라고 우리는 차 안에서 서로 몸에 기대고 정말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마포경찰서에 가서 저희 장애 여성들이, 지역에서 온 장애 여성 동지들이 7명 내지 이렇게 내렸고요. 장애 남성과 함께 7명이 내리고, 그 다음에는 간 곳이 양천경찰서였습니다. 양천경찰서에서 또 7명이 내리는데도 그 휠체어가 누구 건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이것이냐 저것이냐 수동 휠체어로 옮겨 앉았다가 또 전동으로 옮겨 앉았다가 장애인의 몸이 이리 옮겨지고 저리 옮겨지고, 그리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내려지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안전하게 내려달라고 외쳐야 했고, 그리고 또 내리자마자 각 경찰서에서 나온 경찰관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난감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분이 많이 아파서 병원으로 이송돼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자 경찰들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서초경찰서로 갔는데요. 서초경찰서에 도착해가지고 조사를 몇 시부터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 서초경찰서에 도착하자 제일 먼저 경찰에 나이 많은 경찰인 것 같아요. 일정 정도 계급이 있는 분 같은데 올라와서 특장차를 들여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올라와서 쭉 들어서서 하는 얘기가, 여기 6명 내릴 사람들 다 일어서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다 일어설 수 없는 사람만 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을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을 생각했는지 여기 그러면은 장님이시거나 이런 사람이라서 보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여기 시각장애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내렸을 것이나 스스로 내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활동 보조를 해줘야 된다. 보조 억지로 내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경찰들을 불러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내렸죠. 그 다음에 저는 그 5명이 조사를 받고 5명이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서초경찰서 6명이 내렸는데요. 저는 남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남는데 5명을 내보내 주는 데 있어서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분들 이동할 수 있는 지하철이 다 끊어지는 시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조사를 빨리 끝내서 내보내주던가 아니면 오늘 밤을 죄가 없다고 나가라고 하더라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경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얘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나고 빨리빨리 서둘러 조사를 끝내주던가 아니면은 오늘 밤을 지내게 해주던가 오늘 밤을 지내려면은 오늘 밤은 잘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려고 저희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얘기하고 밥 먹고 뭐 이러고 나니까 11시가 넘었죠. 조사가 끝난 게 11시 20분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동수단을 경찰서 마련해달라고 우리 또 얘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 여성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찰은 대책이 없이 막연하게 그냥 시간을 끄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5명은 이동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불안해하면서 서초경찰서를 나갔고요. 저는 그곳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았는데 저보고 유치장에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유치장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여경들이 없다고 했습니다. 화장실이나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경이 배치돼야 된다라고 저희는 거의 30분 동안 경찰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서 저는 잘 수밖에 없고 바닥에 잘 수가 없기 때문에 휠체어에서 잘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에 제가 얼마나 힘들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만 했죠. 그래서 여경들이 또 와서 2명이 배치됐다라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긴급한 연락을 해주겠다라는 확인을 하고 저는 유치장에 들어갔습니다. 유치장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날 밤에 그냥 잠 한숨도 못 자고 지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휠체어 앉은 상태에서 너무 다리가 부어서 그리고 몸이 너무 아파서 잘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면회 온 사람들이 저희 활동가들이었습니다. 저희 단체 활동가 비장이어서 활동가들이 왔는데 그리고 제가 화장실을 가야 돼서 그 활동가들이 지금 활동보조를 하러 왔다고 했을 때 경찰에서는 면회하고 나가서는 장애인 화장실 이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유치장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 화장실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동변기를 가지고 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절대 이동변기를 쓸 수 없고 이렇게 수치심을 느끼면서 난 여기서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비장애 여성 활동가들 저희 단체 활동가들이 바깥에서 경찰과 치열하게 또 싸워서 결국 나가서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서 안에서도 저는 끊임없이 싸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종로경찰서로 이송됐는데 제가 종로경찰서로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서 저를 종로경찰서 이송할 때 그 형사에게 내가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형사도 내가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경찰 안에서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서 저는 안전하게 내가 보호받고 있다라고까지 아니더라도 심지어 내가 기본적인 생활이나 내 몸의 상태에 대해서도 불안정한 상태가 있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도 그런 상황에 나를 놓여지게 만들면서 이렇게 연애해야 되는 것이 내가 무슨 죄를 지은 범법자가 된 것도 아닌데 내가 내 몸에 대한 기본적인 것까지도 포기하게 만드는 인간으로서 기본으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까지도 참아야만 되고 그리고 내 몸에 대한 고통을 내가 감수해야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내 이권이 분명히 침해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장애
저희 장애여성 활동가들 중에는 마포경찰서나 이런 곳에 연행됐던 장애여성들은 장애인 화장실도 남녀 공용의 화장실을 이용하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장애 남성 화장실 안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을 써야 되는 장애 여성으로서는 장애 남성의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수치스러움으로 화장실을 가지 못했던 장애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장애 여성이 안전하게 유치장 안에 있으면서 여경 하나 배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 여성들이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장애 여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었던 그러한 아주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것조차도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 살아가야 되는 그 순간의 시간이 너무나 길게만 느껴졌고, 정말 우리는 그것을 생존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그곳에 버텨내야만 했었고요. 그런 상황으로 우리는 또 반복될 것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연행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진정합니다. 국가인권위가 정말 장애인의 인권,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권리에 대해서 국가인권위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과 그런 것에 대해 우리의 권리를, 그리고 나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줄 것을 바라면서 오늘 진정합니다. 그리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행돼서 또 연행될 때마다 이런 것을 겪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투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속해 있는 공모단체입니다. 8월 30일 날 종로경찰서의 연행 과정에는 저희 장애인 부모 저를 포함해서 어머니 두 분과 저 이렇게 3명이 함께 연행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진정을 하게 된 우리의 이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일날 우리 공동투쟁단에서 주최한 정부청사 농성을 위한 집회에 저희는 참관을 하러 왔었습니다. 당일날 집회 거의 마무리하고 저희는 그 시간이 오후 아이들이 방과 후에 하교를 해야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원래 이동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측에서는, 종로경찰에서는 집회가 불법임을 경고방송하면서 집에 가라고, 특히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집에 가라고 이렇게 마이크로 방송을 했습니다. 곧 집회대회 안에는 장애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송을 하는 과정 중에 경찰 기동대 병력이 전체 집회 대회를 전부 다 감싸고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산을 할 수도 없었고 집에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아이들 때문에 집에 돌아가려고 정리하고 준비를 하려던 순간 기동대원들이 저희 어머니들 무차별적으로 팔을 잡아당기면서 연행을 시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호자로서, 학부모로서 다가가서 우리는 지금 정리를 하는 중이니까 손대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싸가지 없는 기동대원들 아무런 저의 목소리 듣지 않고 무조건 다 집어넣어 이렇게 지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지시를 한 것은 정식 경찰관도 아닙니다. 바로 그냥 의무로 복무하는 기동대 전경대원들이 현장 체포를 명령한 것입니다. 이거 불법 아닙니까? 위법입니다. 저희 학부모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떠한 왜 연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든지 이런 미란다 원칙 전부 다 무시하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경찰 측에서 그것을 집회 시위를 막는 것을 하나의 작전으로 보고 활동보조인들 먼저 연행하고, 그리고 사지가 멀쩡한 저희 장애인 학부모들과 같은 이런 분들 먼저 연행한 게 엄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경찰이 과거 80년대 정말 후기무리식으로 작전을 펴서 연행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개인의 인권들을 그리고 인신의 자유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침해하는 그런 불법적인 연행이었다고 저희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연행되어서의 과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두 분과 함께 경찰서로 옮겨져서 저희는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장애 학생들 키우는 학부모로서 지금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돌아와서 집에 혼자 있을 시간이므로 방치가 될 수밖에 없다. 당신들 우리를 어떤 이유로 체포했는지 모르지만 이거에 대해서 종로경찰서에서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느냐, 그 아이들이 혼자 방치되었을 때 사고를 당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들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느냐 라고 물었지만 종로경찰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고 그냥 조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최소한의 우리 아이들, 정신지체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보조 서비스라든지 이런 안전망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연행만 했던 그 결과가 이렇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활동보조 서비스는 중증장애인들과 함께 저희 나이 어린 장애 학생들 그리고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인권지혜 종로경찰서랑 행하라. 폭력전에 인권지혜 종로경찰서랑 행하라. 종로경찰서랑 행하라. 활동보조 센치체 장애인이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진출이 과정이 있는데요. 거기 제작 과정을 스케줄을 참여하는 김한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날 같이 촬영 도중에 연행됐었는데요. 연행 도중에 촬영 중이다. 너희들이 나를 연행하는 것은 나를 포함해서 지금 앞서서 퇴근에 무디오 활동가분들이 연행됐었는데 그것이 볼거리다라고 계속 말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경찰 누구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닭장차에 있는 동안 1시간 약간 넘는 시간 동안 닭장차에 같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시간 동안 왜 연행을 하냐, 이건 언론 탄압이다, 그리고 우리를 왜 연행했는지 우리한테 답변해라 라고 말했지만 어떤 경찰도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연행되어 가는지 이 형방에 대해서 물었을 때도 어떤 경찰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닭단차에 있으면서 아마 KBS나 MBC 기자였다면 종로경찰서에서 쉽게 연행하지 못했을 거다. 왜냐면 그들은 강한 사람들한테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KBS나 MBC 기자였다면 굳이 연행할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왜냐면 KBS나 MBC는 꼭 그 언론사뿐만이 아니라 많은 주요 언론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담기보다 정부, 종로구청, 교통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기자들을 연행할 이유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연행되었을 때 저를 조사하던 담당 조사관이 경찰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너는 기자증이 없기 때문에 연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기자증을 가지고 있다면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경찰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었고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는 모든 국민에게 있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아마 헌법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부여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발 종로경찰서와 종로구청들 정부가 법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그들이 좀 법을 지켰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법에서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던 장애 이동권이라던가 여러 가지 법을 만드는 과정 혹은 잘못된 법을 고치는 일을 하기에도 활동가들은 너무 바쁩니다. 경찰들 제발 자기들이 만든 법이라도 좀 잘 지켰으면 좋겠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한 권고 명령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법자를 물리치고 활동보조 쟁취하자. 활동보조 쟁취하자. 그날 있었던 일이긴 한데 이제 장소 침해 장소도 종로경찰서 아마 종로경찰서로 좀 많이 했을 텐데 일단 상권 한건 해야 되니까 맨날 일 터지고 나서 지적만 받지 말고 대표님 여기 앉으세요. 실제로 한 번씩 나오시면 안 되나? 예, 함성이 큰데 바람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평생 나가서 뜨거운 냄새 이지는 반대로 깊이 헐떡 넘겨 새 말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남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안 벗어나가니 성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예. 이렇게 다른 사람 걸 빌렸습니다. 이게 안 나오는데요? 죄송하대요.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윤조선입니다. 저희가 8월 30일 날 여기서부터 조금 저 위쪽에서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위해서 저희가 선포식을 갖고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엄청 당했습니다. 많이들 잡혀갔습니다. 예, 아주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막 잡아가더라고요. 장애인들 그거면 다 잡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 되게 고생 많이 하셨죠? 특히 우리 장애인들을 잡아가면서 전동 휠체어를 분리해서 그것도 뭐 바로 갖다 주지를 않아서 우리 몸과 같은 이 전동 휠체어를 잃고 우리는 몇 시간이고 있어야 됐습니다. 밤새 거의 새벽 1, 2시까지 휠체어를 못 찾은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도 한 4시간 정도 휠체어가 없으니까 되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한다는 말이 우리가 뭘 아냐, 오히려 성질을 내면서 종로경찰서에 가서 달라 그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종로경찰서, 자기네가 왜 조사를 하면서 자기네가 우리 몸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들 진짜 우리 몸과 똑같은 건데 조사를 하면서 우리 몸은 주지 않겠다면 그게 조사가 되겠습니까? 아주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우리들 몸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우리들의 몸을 이렇게 짓밟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활동보조 제도화를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한다는 말이 기껏해야 100억, 뭐 100억 그 정도를 가지고 니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그 이상 모른다, 그럼 무책임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짜 분노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세종문화회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우리가 노숙을 할 때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아시죠? 여기 바람 되게 봅니다. 그리고 저녁에 문화제 하면은 이 세종문화회관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야단칩니다. 시끄럽다고, 공연에 되게 지장이 있다고. 저 위에 조금만 위에 올라가면은 정말 우리 편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 올라가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보기가 싫다 이거죠. 진짜 치사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국토로 생각하면 저 얼마나 조금입니까? 아주 코딱지만큼입니다. 그만큼 올라가는 걸 못 올라가게 하고 지금 여기에 우리를 이렇게 이 넓은 광장에서 추위에 저 바람 얼마나 붑니까? 지금 바람 슬슬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계속 추울 텐데 우리를 아주 그냥 얼어 죽이려고 작정들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들 기 절대 꺾이지 맙시다. 기 안 꺾이죠? 예, 그날 저 30일날 연행되고 새벽 3시에 그 세종로 공원에 왔습니다. 30명의 동지들이 다시 와 있더라고요. 자만호도 다시 나와서 다시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질릴지도 모릅니다. 끈질긴 사람들입니다. 질긴 사람들입니다. 30명이서 거기서 또 거적을 깔고 자고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 동지들의 그 열의는 대단하다고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의지를 누구도 꺾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지를 모아서 다시 여기서 실컷 우리 노숙투쟁을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요구하면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그 농성이 나름대로 저희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결실은 맺었지만 역시나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그들은 기만적인 행동으로 저희들과의 약속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기자회견과 또 여러 차례 면담을 요구하면서 실질적인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위한 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기만적으로 TFT를 구성하고 또 그 안에서조차도 장애인을 대상화시키는 그러한 논의를 거쳐버렸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많은 요구를 하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법적인 절차,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했지만 그들은 언제나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주에 다시 한번 극단 기자회견을 하고 또 저희들이 그 TFT를 더 이상 거기에서 저희가 들러리를 설 수 없기 때문에 탈퇴하는 그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자립생활센터 협의회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TFT에서 나왔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저희들은 우리의 투쟁으로만이 활동보조인 제도화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고 믿고 투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30일 날 저희들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지만 또 인권 탄압이 극치에 달하는 경찰들의 탄압으로 인해서 또 많은 동지들이 연행됐고 부상을 당하고 또 저희들이 또 많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이후에 세종로 소공원에서 농성을 시작했지만 그 며칠 되지 않는 그 과정 속에서도 농성조차도 경찰들은 허락지 않았습니다. 플랜카펫이나 또 우리의 농성을 알리는 그러한 것조차도 내세울 수 없도록 그들은 철저하게 한 명 한 명을 감시하면서 저희들의 농성장을 고립시키는 그런 작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다시 한번 농성을 결의하고 또 앞으로 활동보조 제도화가 정말 실질적으로 쟁취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김을 홍지 모시고 투쟁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이원교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오늘 발언이 있다 그래서 조금 준비하고 나왔는데 오늘도 역시나 갑자기 들이대는 그런 똑같은 처지가 됐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쌀쌀해집니다. 재작년이었던가요? 재작년 4.20 때 여기서 침낭 하나 깔고 노숙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살이 파이는 그런 추위였습니다. 그 추위를 우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하려는 우리의 투쟁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들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힘든 투쟁을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활동 보조인 서비스 제도는 바로 우리들의 생명이자 생존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요구를 결코 양보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서울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공문에 명시됐듯이 중증장애인의 인권으로서 인정한다고 하인 활동보조 제도와 이것을 중앙정부가 계산기 두들겨가면서 장애기를 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인정한 우리들의 당연한 권리를 중앙정부가 인정하지 못하는 이 세상,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투쟁의 결의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4.20 때 우리는 정말 처절하게 투쟁했습니다. 이명박도 쫓아다녔고 도로도 점거했고 한강다리도 기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낸 것이 바로 서울시의 항복이었습니다. 그 열의와 그 투쟁의 연대를 다시 한번 모아서, 아니 그보다 2배, 3배 더 힘든 투쟁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당연한 권리, 생존권, 정치 투쟁인 활동 보조인 제도와 쟁취 투쟁의 동지들의 뜨거운 연대, 뜨거운 투쟁 같이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호로서 전향입니다. 장애인의 생존권이다. 활동보조 제도하라. 활동보조 투쟁. 네, 감사합니다. 죽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저 쪽에서 한 3일 정도 다 봤는데 아직까지는 춥지 않고 시원한